네, 상승의 트리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앞서 예고한 것처럼 2차 전지에 대해서 도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테슬라가 고점 대비해서는 좀 조정을 받았어요. 간밤에는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2.9% 정도 하락 마감을 했는데 테슬라와 관련한 소식으로 먼저 이 시간 준비를 하셨다고요? 맞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장비 업종을 준비를 했는데 네. 테슬라하고 연관성이 좀 높은 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2024년은 더욱 그럴 것 같고요. 제가 3주 전쯤인 11월 초에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오랜만에 다뤄드렸고 그 이후에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게 속도의 문제는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핵심,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네. 그다음에 2차 전지 장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전기차와 2차 전지 업종 최근에 뭐 성장 둔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부터 해본다면 어떻습니까?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고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좀 막연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업종 하락의 이유가 한 4가지 정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씩 지워나가면서 흐릿해지면서 업종이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 상황이 최악의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메탈 가격이 하락을 해서 배터리 가격이 하락을 하고 이번 3분기 실적 보셨겠지만 둔화되었습니다. 4분기도 둔화될 것이고 하지만 주가는 미리 반영을 했고요.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 계속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작은 부분을 좀 크게 확대 해석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체크해보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11월, 12월에 지표 확인이 되면서 반등 시도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중국 점유율 확대에 대해서 경쟁 강도 상승은 구조적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좀 큰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미국 대선에 대해서는 전기차 정책 불확실성은 내년 트럼프와 관련해서 계속 되겠지만 사실 이게 크지는 않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부분 하나 말씀드리면 메탈 가격인데요. 최근에 중국의 11월에 리튬 스팟 가격 자료 보여주시면 BEP 정도 수준에 거의 도달한 상황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부분은 뭐냐면 제가 작년 10월 달에 LCD 패널 가격 한번 드린 적이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 반도체 메모리 가격 언급 드리면서 같이 썼던 논리가 BEP라는 언급 그리고 현금 원가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리튬의 경우에는 광물이죠. 저희가 광물을 비교를 할 때 원유를 많이 비교를 합니다. 광물을 채굴을 할 거냐, 투자를 할 거냐, 생산량을 늘릴 거냐라고 할 때 원가를 많이 따지게 되는데 지금 현재 중국의 상황은 중국의 티안차라고 하는 리튬 업체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감산을 하고 있고 재고 조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만큼 하락을 하니까 생산량을 예전만큼 크게 늘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알버말이라고 하는 글로벌 큰 리튬 업체, 광산 업체의 경우에도 손익 분기점 추정을 23불 정도로 했고 이 정도 가격에 지금 수정을 했습니다. 결국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리튬 가격에서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추가적으로 가격이 많이 하락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주가의 우려가 될 것인데 가격 하락이 크지 않다라고 하면 업황에서는 저희가 심리적으로는 바닥을 봐야 되는 시점이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 부분은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지금 미국 중심으로 전기차 가격이 내연기관차하고 굉장히 많이 좁혀졌습니다. 그러면 변수가 될 게 1월부터 시행된 IRA 법안의 보조금 혜택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실제로 전기차 수요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미리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리튬 가격 바닥을 찍는 것이 중요하고 전기차 수요가 또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이 또 마련이 될지가 핵심 이슈가 되겠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2차 전지 섹터의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간단히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핵심을 짚어드리면 뭐 당분간은 전체적인 업황 회복보다는 종목별로 차별화를 보시는 게 맞고요. 이제 바텀업 관점이죠. 여기에서는 실적 중심으로 보시되 최근 제가 삼성의 SDI IR를 통해 가지고 들었을 때 핵심은 468 이제 다른 말로 4680 배터리죠. 여기 LFP의 중요성 그리고 전고체의 전지에 대한 언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쪽을 내년에 구체화될 것이고 여기에 모두 관여되는 소재가 CNT 도전제입니다. 그리고 삼성, SDI, 테슬라 모두 실리콘 응급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지금 캐즘기를 겪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라고 하는 원가 측면에서 중요해지고 충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 충전 인프라, 충전 속도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로서 충전 인프라에 대해서는 그 충전기 제조업체를 보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다시 준비를 하겠습니다. 충전 속도에 대해서는 CNT 도전제에 대해서 계속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CNT 도전제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고 오늘은 장비주에 대해서 특별히 더 도움 말씀 주시고요.
네, 맞습니다. 23년 올해 2차 전지 중에서 장비주가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는 두 가지였죠. 네. 첫 번째는 수주가 지연됐습니다. 금리 영향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사실 이 두 개가 가장 컸습니다. 그럼 24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준비한 자료를 떼어주시면 저는 올해 당초 신규 수주를 한 12조 원, 13조 원 정도 추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4분기 말 끝까지 보면 한 7조에서 8조 원 정도로 끝날 것 같습니다. 많이 줄어든 거고요. 캐파로 환산하면 150에서 160기가와트로 한 230기가와트를 예상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내 셀 3사 중에서 일부는 내년으로 이연되는 물량들이 나오고 그리고 해외 배터리 업체들의 계획이 좀 차질이 비는 부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장비의 입고가 반입이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작년 실적 대비해서 올해 실적 보시면 매출액이 5천억밖에 늘진 않습니다. 근데 2년간 수주를 14조 원 정도를 쌓아 올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매출에 대해서 이연이 내년에 더 되는 건데 그 부분 감안하면은 내년에 아무리 금리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적이 23년 대비 24년에 대폭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 완화, 거기에 금리 완화 이런 부분 감안하면 영업이익률 보시면은 6.8%였던 게 3.3%까지 떨어졌습니다. 내년에 다시 6%, 7% 정도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더욱 점프업이 크게 되는 것이죠. 이랬을 때 저희가 봐야 되는 거는 이 중에서 어떤 장비주를 선별을 할 것이냐가 될 네. 건데 저는 이거를 스테이지 2 단계가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해서 1단계 스테이지 1에서는 저희는 수주 잔고를 가장 중요한 지표로 네. 봤었습니다. 수주 잔고를 많이 확보한 기업이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주가가 먼저 갔죠. 대표적으로 P&T 같은 업체였습니다. 근데 이제 보셔야 되는 거는 반도체 장비 업체들처럼 수주의 질, 수익성, 핵심 장비의 기술력을 보셔야 된다. 그런 업체를 선별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업체를 우리가 선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밸류 체인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가장 크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알아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떻습니까? 미국 중심으로 국내 셀 2사 중에 LG 엔소라고 삼성 SDI 밸류체인을 보시면 되는데요. 네. 자료 떼어주는 거 이제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에 이제 기업들을 하나씩 파고 들어갈 텐데 여기에서 제가 한 기업을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이제 반도체 장비가 초기에는 반도체 장비하고 2차 전지 장비를 특징을 구분을 해보면 반도체 장비는 마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대표적으로 네. HPSP나 넥스틴 같은 업체들은 영업이익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고객사들하고 R&D를 같이 태우죠. 공동 개발을 해서 독점으로 공급을 하던 그리고 신규 고객사를 확보하더라도 공동 개발에 들어갑니다. 2차 전지 장비들은 보통 법령으로 개발을 해서 납품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고객사와 공동 개발을 하는 장비 업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국공정 쪽에 해당되고요. 네. 그 업체에 대해서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략하게 도움 말씀을 들어볼까요? 어떤 네. 업체인지? 앞서 말씀드린 테슬라에 연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반도체 장비도 2024년에 TSMC고 2차 전지 장비도 2024년은 테슬라 T사입니다. 이 테슬라의 기존의 개발 라인의 테스트 장비를 공급을 한 업체는 CIS라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가 이 개발 라인의 셋업이 마무리가 되고 본격적인 장비 발주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스틴 공장인데요. 여기에 아무래도 테슬라 입장에서는 수율 향상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장비를 네.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게 될 것이고 과거의 테스트 단계에서 사용을 했었던 장비가 확률이 높겠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삼성의 SDI가 내년에 전고체 전지를 얘기를 더 많이 할 거다. 실제로 전고체 전지에서 핵심 공정은 건식 공정인데요. 건식 공정을 같이 공동 개발을 하는 업체도 마찬가지로 이 업체입니다. 그래서 24년에 특히 눈여겨보실 만한 장비 업체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